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멘탈 케어하기 멘탈이 전부다입니다. 네, 오늘 3대 지수 모두 장중에 1% 이상 하락하는 오랜만에 큰 하락장이었습니다. 다만 장 중반에 파월 의장의 연설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통화 정책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서 주가도 약간은 반전을 했습니다. 일단 오늘 하락의 이유로 얘기가 되고 있는 거는 7월에 미국의 소매 판매가 감소했다는 건데요. 소매 판매는 7월에 1.1% 감소를 했는데 이거는 시장의 예측치인 0.3%보다도 더 큰 하락폭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델타 변이의 확산으로 인해서 소비 심리가 조금 위축된 탓이겠죠. 그래서 경기에 대한 걱정으로 인해 채권 수익률도 2베이시스포인트 정도 하락해서 1.2% 초반대까지 다시 밀렸고, 유가는 7월 초에 정점을 찍은 이후에 증산 합의와 델타 변이 확산으로 인해 추세적으로 하락 중이죠. 그런데 유가 하락 그리고 채권 수익률 하락은 원래 주식시장의 좋은 신호이고, 또 경기지표 저조는 최근에는 테이퍼링 가능성을 낮추면서 원래는 다 주식시장에 좋았던 뉴스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게 하락의 이유가 됐는데요. 아마 나중에 주가가 상승하는 날에는 이유는 똑같은데 그것 때문에 올랐다고 할 겁니다. 그게 시장이죠. 네, 오늘 시장도 대부분 다 안 좋았고요. 개별 주식의 영향보다도 시장의 영향이 더 컸기 때문에 특징주만 좀 보자면, 우선 코로나 백신 접종 2회를 모두 마친 사람도 8개월이 지나면 세 번째 접종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서 백신 관련주들이 오늘 다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 오늘 시장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상승한 걸 생각하면은 그만큼 백신 관련주들에게는 호재로 작용을 했죠. 백신의 가장 큰 문제는 접종을 마친 사람이 더 이상 접종을 하지 않는다면 수익이 향후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그런데 매 8개월마다 접종을 다시 해도 된다면 백신 관련주들의 수익은 지속적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한 호재로 받아들여졌고, 또 오늘 소매업체 두 곳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우선 월마트는 매출도 시장 기대치를 상회했고 EPS도 시장 기대치를 10% 이상 상회를 했습니다. 또한 가이던스 역시 시장 기대치를 약간 상회하는 가이던스를 발표를 했습니다. 덕분에 장중 한때 전고점 근처까지 상승을 했는데 시장의 영향으로 결국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반면 홈디포는 좀 분위기가 안 좋았는데요. 우선 매출은 시장 기대치를 거의 비트를 했고 EPS도 시장 기대치를 거의 비트를 했습니다. 다만 홈디포는 팬데믹 수혜 업체 중 하나였죠. 그래서 이번에 팬데믹 수혜 업체들이 대부분 가이던스에서 매출 증가세가 줄어들 것이다 라는 가이던스를 발표를 하면서 주가가 안 좋았는데, 홈디포도 2분기에 매장 방문 고객 수가 줄어들었다는 발표를 하면서 오늘 주가가 한때 5% 이상까지도 하락을 했었습니다. 또한 델타 변이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가이던스도 내놓지 않았어요. 네, 그리고 메타버스의 대표주인 로블록스도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장중 한때 7%까지 하락을 했었는데 많이 만회를 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우선 매출도 시장 기대치를 약간 못 미쳤는데 EPS 역시 마이너스 25센트로 시장 기대치인 마이너스 24센트보다 손실폭이 조금 더 컸고요. 또한 로블록스 역시 대표적인 팬데믹 수혜주였죠. 그런데 2분기 들어서 사람들의 야외 활동이 많아지면서 활성 사용자와 이용 시간의 증가폭이 줄어드는 경향이 보였고, 그로 인해 오늘 장 초반에 주가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네, 그리고 동남아의 아마존이라 불리는 C 리미티드가 오늘 실적 발표 후 크게 상승을 했는데요. 최근 실적 발표했던 이커머스 기업 중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상승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실적은 특별할 거는 없었어요. 매출이 시장 기대치를 10% 정도 초과를 했고, EPS는 오히려 시장 기대치보다 적자폭이 20% 정도 더 컸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애시당초 시장 컨센서스라는 것 자체가 애널리스트들의 예상 실적에 합의치인 거죠. 근데 그거랑 실제 투자자들의 기대치는 별도입니다. 그래서 시장 컨센서스를 초과 달성해도 주가가 하락하는 기업이 있는 거고, 그거를 미달해도 주가가 오르는 기업이 있는 거예요. C 리미티드는 매출이 전년 대비 무려 160%가 증가했는데요. 이런 강력한 성장 추세를 투자자들이 인정을 한 것이라고 봐야겠고, 그로 인해 원래 시장 기대치보다 실제 투자자들의 기대치는 더 낮았었기 때문에 실적 발표 후에 주가가 올랐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빅테크 주가는 다 안 좋았죠? 애플이 최근 추세선을 상향 돌파함에 따라서 오늘 같은 날에도 장 초반에 신고가를 경신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락한 것을 보니 시장을 이기기는 쉽지 않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원래는 올라갈 자리였는데 시장의 하락으로 인해 끌어져 내려온 것이니까 또 며칠 후에 시장이 좋은 날이 오면 다시 강하게 상승할 수도 있다는 암시가 되겠습니다. 네, 테슬라는 어제의 일로 투심이 극도로 안 좋아져 있는 상황에서 오늘 시장이 또 급락하면서 추가적인 강한 하락이 나왔습니다. 장중한 때 640달러대까지 빠졌어요. 그러니까 어제 이미 펀치를 한 방 맞아서 그로기 상태인데 오늘 추가 펀치를 맞아버리니까 시장이 더 과민 반응을 한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트는 어느 정도는 과학이죠. 오늘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1차 지지선인 660달러를 결국 종가상으로 지켜냈어요. 이렇게 되면은 일단 1차 지지선은 지켜낸 거고, 다만 또 뭐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죠. 만약 내일 또 추가적으로 하락을 한다면 다음 지지선으로 예상되는 것은 지난 박스권의 저점이었던 620에서 630달러 사이가 될 텐데요. 뭐 여기까지 떨어질지 그런 단기적인 예측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추가 매수를 했고요. 620달러 근처에서 다시 한번 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테슬라의 공매도 수량은 굉장히 줄어 있습니다. 현재 3천만 주도 안 되고요. 유동 주식수 대비 3% 중반대의 공매도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주가 하락으로 인해서 이게 좀 살짝 증가하지 않았을까 생각은 되지만 이미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이죠. 불과 1년 전만 해도 이거의 2배, 아니 그 이상으로 공매도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굉장히 많이 줄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테슬라는 항상 기성 언론들의 주요 공격 대상이 되어 왔는데요. 많은 분들이 왜 그런지 이유를 여쭤보시고 하는데 간단한 이유로는 적극적인 PR의 부재나 기성 언론과 기성 기업들 간의 커넥션 등등의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이유는 광고비를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언론에서는 광고비를 1원도 안 쓰는 테슬라를 옹호할 필요가 전혀 없죠. 오히려 눈에 가시죠. 그리고 기존 업체들에게는 광고비를 받기 때문에 나쁜 기사를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죠. 정치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노조가 없는 테슬라는 별로 안중이 없습니다. 왜냐? 표가 안 되니까. 그래서 뭐 국가를 위해 아니면 환경을 위해 그런 건 다 핑계고요. 다들 자기 이익대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테슬라는 무슨 일이 조금만 있어도 아주 자극적으로 수많은 언론에서 대서특필을 하죠. 하지만 대부분은 그 실상을 감추고 교묘하게 언론 조작을 합니다. 이미 제가 수없이 그 진상들을 보여드렸었죠. 이번에 NHTSA의 오토파일럿 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네티즌들이 이 사고에 대한 경찰 보고서를 수집 중인데요. 11건 중 2건은 음주운전이었고요. 그중 1건은 면허 정지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4건은 운전자 부주의였고 1건은 무려 4분 가까이 핸들에 손을 아예 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건은 아직 보고서를 구하지 못했다고 해요. 11건 중 7건이 벌써 이러니까 이게 뭐 테슬라의 책임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요. 테슬라가 이 조사로 나중에 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일은 2가지 정도입니다. 하나는 오토파일럿에 대한 교육 강화, 그리고 또 하나는 오토파일럿 사용 중에 운전자 감시 강화. 이거는 그냥 OTA로 하면 되죠.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테슬라의 기업 가치와 상관이 없는 거고 한때의 노이즈에 불과한 문제입니다. 네, 그리고 그거보다 훨씬 중요했던 문제가 있죠. 프리먼트 공장이 부품 부족으로 가동이 중단되었다고 했던 루머인데요. 이게 사실로 확인이 됐고 토요일, 일요일 이틀간 폐쇄를 했었고 월요일부터는 다시 가동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일단 프리먼트 공장은 현재 모델 Y와 S를 더 우선시하고 있고요. 이거는 모델 3가 마진이 가장 낮은 모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얼마 전에 상하이에서도 4일간 정기 보수가 있었는데 그때는 모델 Y 라인의 정기 보수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부품 부족일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에 부품 부족이었으면 모델 3 라인을 멈췄을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이게 NHTSA의 오토파일럿 조사보다 훨씬 중요한 뉴스였고요. 결국 이틀간 중단을 하고 다시 생산에 들어갔기 때문에 테슬라의 기업 가치에는 생활기습 정도밖에 나지 않았다는 걸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추가 매수를 한 거죠. 네, 그리고 또 만만치 않게 중요한 뉴스인데요. 기가 텍사스에 3번째 기가 프레스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4번째 기가 프레스를 들여올 준비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빠르면 올해 10월 정도부터 생산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참고로 지금 프리먼트 공장에서 만들고 있는 모델 Y는 바디 후면만 기가 프레스로 만들죠. 그런데 기가 텍사스와 기가 베를린에서 만들 모델 Y는 전 후면 모두 기가 프레스로 만들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조 난이도가 하락하고요. 그 얘기는 생산 원가의 절감 그리고 생산 효율성의 증가입니다. 이 둘의 증가는 바로 마진율 상승으로 이어지고 마진율 상승은 기업의 수익 상승으로 이어지죠. 노이즈 뉴스보다 훨씬 중요한 기업의 본질과 직결되는 내용이에요. 네, 그리고 중국에서는 현재 PR팀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강화 중이라고 합니다. 테슬라가 이제 미국에서 많이 돌려가기를 당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광고를 안 하기 때문이라고 했지만 이 PR팀의 활동이 없는 것도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중국에서는 이제 그게 안 통한다는 걸 깨달았죠. 얼마 전에도 1인 시위 이후에 웨이보 등과 같은 중국 내 커뮤니티를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공격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미국처럼 해서는 정말로 위험하다라는 걸 깨닫고 지금 중국에서는 굉장히 강력하게 대외 업무팀, PR팀, 법률 업무팀을 구인 중이라고 합니다. 또 정치인들의 견제도 미국과는 차원이 다르죠. 중국은 관시 문화라고 하죠. 유대 관계가 엄청나게 중요한 문화입니다. 그래서 그게 없으면 사업이 안 될 정도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대외 업무팀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테슬라는 중국에서 외국 회사이기 때문에 더 심하겠죠. 그래서 이 소식 역시도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 정리해 봤고요. 기술주 위주로 가지고 계셨던 분들 그리고 특히 테슬라를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오늘 정말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는 하루인데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조언은 사실 간단합니다.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주가, 자극성 기사 이런 노이즈가 아니라 언제나 핵심, 본질을 봐야 됩니다. 그 본질이란 건 기업 가치가 현재 성장하고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 더 성장할 것인가죠. 그리고 그 기업 가치란 것도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손바닥도 눈앞에 들이대면 하늘도 가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손바닥으로 하늘 가렸다고 하늘이 없어진 게 아니죠. 하루 이틀은 물론이거니와 2달, 3달도 아니고 최소 3년 이상의 타임라인을 가지고 시장을 보신다면 오늘과 같은 일에 무심하게 대응하면서 오히려 돈이 있으면 이런 기회를 감사하게 생각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투자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는 일도 사라지실 겁니다. 누구나 그렇게 될 수 있고요. 필요할 때면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시장 마무리하겠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